1945년 12월 5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 해안을 벗어나 비행 중이던 한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선 수신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방위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완전한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5대의 비행기와 14명의 승무원은 흔적도 없이 세상에서 지워졌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잔해가 남는다. 바다에 불시착하면 기름띠라도 생긴다. 그런데 이 5대의 항공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부품도 단 한 조각의 동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다. 지도 위에서 보면 이곳은 평범한 해역이다. 미국 플로리다 반도의 끝, 카리브해의 버뮤다 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세 지점을 이으면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면적은 약 13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다. 그러나 수십 년 전부터 이 구역을 지나던 선박과 항공기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졌다는 기록이 꾸준히 쌓여왔다. 이 구역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64년 한 잡지 기사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부터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수많은 책과 방송이 이 구역의 실종 사건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이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 이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다. 1945년 12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해군 항공기지.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5대의 어벤저 뇌격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플라이트 19불로 기록된 통상적인 훈련 비행이었고 조종사들은 총 14명으로 대부분 경험이 쌓인 해군 조종사들이었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계획된 항로는 단순했다. 기지를 출발해 동쪽으로 비행한 뒤 북쪽으로 방향을 꺾고 다시 남서쪽으로 돌아오는 삼각형 경로였다. 총 비행 거리는 480km 남짓이었고 날씨는 그날 오후 기준으로 훈련에 지장 없는 상태였다. 예정대로라면 두어 시간 뒤 5대의 비행기는 모두 기지로 돌아와 있어야 했다. 이륙 후 약 1시간 반이 지났을 무렵 기지 관제탑에 예상치 못한 교신이 잡히기 시작했다. 편대장 찰스 테일러 중위가 무선으로 보내온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심상치 않았다.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다. 방향 감각을 잃은 것이다. 테일러 중위는 자신이 플로리다 키스군도 상공을 비행 중이라고 판단했지만 후일 조사에서는 이미 바하마 동쪽 바다 위를 지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방향 오인이 시작되자 혼선은 빠르게 번졌다. 교신 기록에 따르면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이 오갔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후 5시 50분경 테일러 중위의 마지막 교신이 기록으로 남았다. 모든 방향이 이상하다. 바다가 육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후 무선에는 잡음만 남았다. 기지는 신호를 잡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고 전파 간섭까지 겹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플라이트 19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기지는 즉시 수색작전에 돌입했다. 오후 7시 27분 구조 임무를 받은 마틴 마리너 수상기 한 대가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그러나 이 항공기 역시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교신이 두절되었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실종된 인원이 27명으로 늘어났다. 이튿날부터 시작된 대규모 수색은 닷새 동안 계속되었다. 미 해군은 250척이 넘는 함선과 수십 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2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해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체 한 조각도, 구조기의 파편도, 생존자도, 시신도 없었다.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잠했다. 해군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결론짓지 못했고 공식 보고서에는 미상의 원인이라고 기재되었다. 이후 테일러 중위의 방향 오인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채 연료가 소진되어 특정 해역에 착수했다면 그 구역에서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항법 오류다. 테일러 중위가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판단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비행했고 결국 연료가 소진되어 대서양 한가운데 불시착했다는 것이다. 어벤저 기체는 바닷물에 닿는 순간 빠르게 침수되기로 알려져 있어 잔해가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더해진다. 하지만 이 가설은 불시착 추정 지점 인근에서 기름띠나 부유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다른 가설은 이 구역 특유의 기상 조건에 주목한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돌발적인 폭풍과 급격한 기압 변화가 잦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5년 12월 5일 오후에도 기상이 예보와 달리 빠르게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 강풍과 높은 파도가 착수한 기체를 순식간에 침수시켰을 수 있고 조종사들의 방향 감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 가설 역시 수색 과정에서 잔해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한다. 일부 해양 지질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해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이 존재하며 이것이 폭발적으로 방출될 경우 해수 밀도를 급격히 낮춰 선박이나 항공기를 순식간에 삼킬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해왔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기체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해역에서 실제로 그러한 규모의 메탄 분출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과학계의 신중한 입장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지구 자기장애 이상으로 나침반이 오작동했다는 설, 해저 지형 때문에 무선 신호가 교란되었다는 설, 훈련 중 비행기 한 대가 폭발하며 연쇄적으로 다른 기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한 가지 전제 앞에서 멈춰 선다. 5대의 항공기와 14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사고 빈도가 같은 면적의 다른 해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다. 실종 사례 일부는 이 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언론이 과장 보도했을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 구역 전체가 저주받은 바다라는 개념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12월 5일의 그날은 다르다. 플라이트 19 사건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미해결로 남아있다. 항법 오류였는지, 기상 돌변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젖던 가설도 이 사건 전체를 빠짐없이 설명하지는 못한다. 5대의 비행기와 27명의 사람들이 사라진 그 바다는 오늘도 아무 대답 없이 출렁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설명이 가장 납득이 가시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세요.